우리 교재 122쪽에 보시면은요, 이제 시험 문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종강을 하잖아요.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이 수업이 없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시험 보기 전에 수건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수건표 일정에 맞춰서 여러분의 수건표를 인쇄해서 가져가셔야 돼요. 제가 만나서 인쇄해서 만나서 드리면 좋은데, 만날 시간이 안 나잖아요. 그때뿐이 안 나와요? 우리가 다 끝난 다음에 그게 나와요? 자, 한번 보세요.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수업은 내일 모레 끝나요. 그렇죠. 시험은 다음 주 둘째 주 토요일이고요. 다음 달 둘째 주 토요일이잖아요. 그렇죠. 길게 드리네요, 오늘. 자, 보세요. 여기 ITQ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수건표 출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로그인을 하겠죠. 개인 회원이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 회원. 회원 가입했던 거로. 이렇게 해서 로그인 하면은 우리 시험이 아직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 확인 누르면은요, 거기에 맞춰서 수건표가 나와요. 그럼 그거를 댁에서 인쇄해서 가져가시면 된다고, 시험장에. 영 안 되면 시험장에 가서 수건표를 인쇄해 달라고 하세요. 시험장에 가서 일찍 도착하셔야 돼요. 한 3, 40분 먼저 도착해서 시험 감독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험 본부에 가서 수건표를 인쇄를 못했어요.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해줘요. 그래갖고 귀찮아하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이 전체를 선택해서 여기 보면은 바탕 또는 신명조를 하라 그랬어요. 바탕 또는 신명조를 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바탕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는 얘 처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래 한글을 처음에 시작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F7번 눌러서 여백 설정을 할 거 아닙니까? 열하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를 글꼴을 뭐로 만들어요? 바탕이란 글꼴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글꼴을 찾아가지고 바탕 어디 가서 바탕 이렇게 누르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가져온 문서가 제가 이제 답안지라고 드렸던 게 안 그럴 수도 있어서 한번 바탕을 보는 거예요. 바탕 또는 신명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바탕으로 하면 되고, 문제지가 예를 들어서 뭐 바탕 또는 뭐 따로 나와라 이렇게 되면 그걸 하시면 되고, 하여튼 그 글꼴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1번, 2번, Alt Shift Enter 눌러서 3번, 4번 이런 거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그런 말 없이 입력하면 되고요. 이게 이제 페이지상으로 보면은 따라하기가 아니라 어디로 기출 문제니까 184페이지가 되는 거죠. 18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건데, 나노코리아.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글을 써놓는 거야, 이렇게. 이제 글을 썼다는 전제하에 이제 꾸미는 연습을 할 거니까는요. 그러면 제일 위에 요건 어떻게 하라고요? 블럭 잡아서 F6번 눌러서 뭐를 만들어야 된다? 나노라는 스타일을 만들어야죠. 나노라는 스타일. 근데 여기 지금 나노라는 스타일이 만들어져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답안지를 가져오는 바람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나노라는 얘를 삭제하셔야 돼. 아까 제가 복사해 드린 분은 뭘 삭제해 놓고 그 다음에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를 블럭 잡아서 F6번 눌러가지고 새로 추가하는 거죠. 스타일을 하나 추가하고, 이때 스타일의 이름은 나노 이렇게 나노라고 이름을 쓰고요.
그리고 문단 모양은 어떻게 하죠? 문단 모양은 여백 설정하는 거 왼쪽이 15라고 써 있네요. 간격은 아래 간격을 10포인트 하라고 그랬네요. 요 두 가지 정도만 물어봐요. 스타일에서 여백 하나, 간격 하나. 그렇게 하나 설정해주고. 글자 모양에서는 우리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장편과 자간을 먼저 합시다 그랬죠? 왜냐면 우리말일 때도 장평 자간을 넣어야 되고 영문일 때도 장평 자간을 만들어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95%의 장평과 5%의 자간을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한글로 가면 한글에서도 이 장평 자간을 먹고 들어가고 글꼴은 공서고 그 다음에 영문 상태에다 만들어 놓고 상태에서도 95% 맞으니까 영문은 굴림이고 이렇게 설정을 하면 이렇게 추가하고 설정을 누르면 이렇게 보인다 이거지. 이렇게만 만들어 연습을 하시면 돼요. 블럭 잡아서 F6번 눌러서 나노라는 거로 만들어 주는데 나노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블럭 잡아서 F6번 눌러가지고 나노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노를 이제 못 만들어 없다면 있으면 이제 선택하면 되는데 시험장에 하면 없을 테니까 이제 삭제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기호 눌러가지고 영어로 나노라고 하나 만들어 놓고 문단 모양은 여백과 간격 하나 여백 쪽에 하나 물어보고 간격 쪽에 하나 물어보는데 그게 아래 간격을 물을지 위 간격을 물을지 왼쪽 여백을 건들지 오른쪽 여백을 건들지는 몰라요. 그 문제지를 봐야 아는 거고 글자 모양에 대해서는 장편과 자간을 고치는 문제가 나오고요. 장편과 자간을 고치는 문제가 나오고 우리말일 때는 어떤 글꼴을 써라고 하는지 공서 또 영문 글꼴일 때는 어떤 글꼴을 쓰라고 하는지 굴림 이런 거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스타일을 추가해야 되고 그 추가한 그 스타일 이름으로 설정을 해주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그것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185쪽에 나와 있는 결과처럼 보인다. 근데 사실은 실제 문제지는 이거보다 더 크게 나와야 글자가 조금 불편하게 보이는데 자, 그 다음 표도요 사실은 얘가 이만큼 꼭대기까지 좌우로 꽉 차 있었죠? 차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것도요 사실은 선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얇은 선으로 되어 있었죠, 여러분. 얇은 선. 얇은 선의 굵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의 얇은 선의 굵기는요 한 줄짜리인데 0.12mm가 원래 선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선을 조정하다가 잘못해서 망쳤어요. 여기를 두 줄로 해야 돼. 두 줄로. 이렇게 두 줄로 했어요. 오른쪽을 두 줄로 했는데 아차 두 줄이 아니야 한 줄인 거야. 그러면 가서 얘를 한 줄로 바꿔야 되는데 굵기가 안 나와요. 두 줄이라든지 뭐 한 줄이라든지 굵기가 있는데 이 굵기가 2mm가 아니거든. 2mm를 해놓으면 큰일 나. 너무 두꺼워. 이 굵기는 0.12mm예요. 기본 선의 굵기는 0.12mm라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표가 만들어졌으니까 다 가운데 맞춤하라 그랬죠? 그리고 숫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쪽 맞춤하라 그랬죠? 글자들은 모두 다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 여기 합계가 나오는 난까지 포함해서 다. 그 다음에 여기 끝에는 합계를 구해야 되는데 컨트롤 시프트 S가 sum 합계고 컨트롤 시프트 A 에버레이지가 평균이고 모르시면은 표에 가서 계산식 쓰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계산식 블럭 합계 그러면 합계가 들어갈 거예요. 여기는 대각선을 그릴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표 속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는 도둠이란 글꼴로 쓰래요. 도둠. 그리고 여기다 뭐까지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요. 캡션도 넣어야죠. 캡션.
캡슐이라는 거는 요 표 오른쪽 위에 보면 글자 써 있잖아요. 글자. 그거. 입력에 가서 캡션 넣기를 위에다 넣어주면 돼요. 오른쪽 위가 아니에요. 오른쪽 위는 오른쪽 표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아니고요. 그냥 위. 그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요 글자는 지워버리고 거기다가 나노코리아 전시회 참가 인원 부스 이렇게 쓰고 엔터 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오른쪽으로 보내줘야지. 얘가 이렇게 있었던 거를 얘를 오른쪽으로 보내면 오른쪽으로 가고요. 얘도 글꼴을 뭐로 바꿔야 돼요? 도둠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나요? 표의 내용도 도둠이고 캡션도 도둠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표 전체, 즉 표와 캡션 모두 다 도둠 10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여기는 노란색이죠? 노란색은 C 눌러서 색깔을 노랗게 칠하면 되죠? 이렇게 칠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이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블럭을 잡고 다른 데 블럭 잡았다가 클릭하면 셀이 들어와요. 블럭 잡고 다른 데 블럭 잡았다가 이렇게 클릭하면 선택이 되고 이때 C나 L 눌러서 옆에 있는 대각선을 가가지고 한 줄짜리로 이 대각선을 지금 대각선이 선이 없었는데 대각선을 선택해가지고 선을 그려 넣어줘야죠. 이렇게 선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 선이 두 줄짜리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표의 겉테두리가 두 줄이에요. 그럼 블럭 잡고 L 테두리 배경에 와서 두 줄짜리 이때 두 줄짜리 선택하면 굵기가 자동으로 변하는데 다시 한 줄로 가면 두꺼운 한 줄이 되는 거예요. 두 줄로 가서 겉테두리에 두 줄이더라. 겉테두리 바깥쪽에 겉테두리에 그리고 얘네들도 겉테두리에 아니면 오른쪽만 두 줄로 이쪽이죠. 바깥쪽이니까. 예. 또 이 줄도 어떻게 되어 있다? 두 줄짜리로 아래쪽 바깥쪽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이 겉박스하고 첫 줄 아래 왼쪽 한 오른쪽으로 두 줄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표를 만드는 과정이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 많이 해봤을 테니까. 이렇게 표가 만들어지고 나면 표 속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얘를 차트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블럭을 잡고 입력에 가서 차트를 선택하면 돼요. 그럼 차트는 위에 생성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죠? 얘를 밖에다 클릭하고 이 차트를 마우스를 끌어다 내리는데 내리면 내려가요. 그리고 그냥 대략 올리세요. 이렇게 표하고 나란히 붙이시라고. 그리고 너비도 표 너비만큼 넓게 하세요. 원래는 얘가 오른쪽 눌러서 개체 속성에 가서 글자처럼 취급을 하고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그냥 그려놓고 만들어지면 끌고 내려오시면 돼요. 자, 이제 차트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걸 꾸며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차트를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 눌러서 마법사. 그러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세로 막대 형태가 되고요. 다음 행인지 열인지는 문제지에 나와 있으니까 열 그대로 두시면 돼요. 다음 차트의 제목은 나노코리아 전시회 참가 인원 이때
갑축. 왼쪽에는 숫자가 있는 갑축에 단위가 명이라고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항목축은 글자 쪽이고 갑축은 숫자 쪽이니까 숫자 쪽에다가 단위는 명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고 차트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이걸 꾸며야지. 문제지 보니까는 차트 데이터는 표 속에 있는 노란색을 가지고 하세요 라고 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묶음세로 막대형으로 했고요. 제목 더블 클릭을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글자에 가서 궁서라는 글꼴 찾고요. 크기는 12이고요. 얘는 가로쓰기 맞고, 배경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선 모양을 한 줄로, 그림자 체크하고 그림자는 2포인트로. 자, 선 모양 선택해서 한 줄로, 굵기는 지정 안 했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고, 그림자는 해제해야 된 거를 체크하셔가지고 위치는 2포인트라고 숫자가 써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주시고 설정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차트 이외의 전체 글꼴은 축제목, 갑축, 항목축, 범례 이런 거 다. 제목을 제외한 나머지 여기 단위 여기 글자서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더블 클릭하고 얘는 가로쓰기로 해야 되고 궁서 10포인트 얘가 보통이고 끝에 있는 게 보통입니다. 얘가 10포인트가 보통 이거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갑축도 더블 클릭을 해서 글꼴에 가서 궁서에 10포인트. 자, 밑에 1일차, 2일차 항목축도 궁서에 10포인트. 오른쪽 범례도 더블 클릭을 해서 궁서에 10포인트. 그런데 얘는 보시다시피 테두리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185쪽에 보시면은 겉 테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테두리는 선 모양을 한 줄로 바꿔서 설정해 주시면 이렇게 들어가요. 문제지에는 범례에다가 색깔, 그 겉 테두리 색칠하는 거, 테두리 선 그리는 건 말은 없지만, 5번째 문제 보면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꾸미래요, 이렇게. 꾸며야 돼. 얘가 문제네? 이 숫자가 문제죠. 이 숫자 어떻게 조정하면 돼요? 보세요. 크기를 쓱 제가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줄이면 알아서 움직여져요. 이 높이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가 내 입맛대로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높이가 적절히 조절을 하면 얘는 벗어났죠? 높이가 적절히 맞으면 이 책이랑 같아질 수 있어요. 이거는 500단위니까 조금 높이를 좀 조절하면 이렇게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조절하는 게 원칙은 아닌데 이렇게 높아졌을 때는 이걸 어떻게 꾸미느냐 이거지. 그것도 있어요. 하나 배워야 되니까 볼게요. 자, 여기다 클릭을 하고요. 이 숫자 쪽에 가서 오른쪽 누르면 뭐 다른 데도 있습니다만 축이 있습니다. 축에 가서 축을 클릭할 겁니다. 이때 갑축이죠. 세로니까 갑축이잖아요. 왼쪽 숫자가 적혀 있는데 갑축이잖아요. 갑축을 선택하고 선택. 이때 비례가 있어요. 비례. 자, 자동으로 0에서 4500까지 가는 게 아니라 0에서 어떻게까지 갔어요? 5000으로 갔죠. 0에서 5000으로 갔잖아요. 얼마 단계로 갑니까? 엑셀에서는 1000단위씩 갑니다 라고 해서 주는꿈선을 1000으로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0에서 5000까지 몇 줄로 갈 거냐, 몇 개로 나열할 거냐. 9개로 나누는 게 아니라 몇 개로?
5개. 1000, 2000, 3000, 4000, 5000. 5개로 나누겠다. 그러면 5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달라요. 엑셀에서는 이 눈금을 어떻게 하냐면 최소값 0, 최대값 5000, 주눈금선이 1000이냐 500이냐 이렇게 들어갔다고. 근데 아래 한글에서는 최저 0, 최고 5000은 맞는데 몇 개로 나눠서 갈 거냐. 그 값이 1000씩이냐 500씩이냐가 아니라 눈금이 5개로 나눌 거다 이거지. 0은 빼고 1000, 2000, 3000, 4000, 5000이니까. 이거를 만약에 10개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10개를. 500, 1000, 1500, 2000하고 500 단위로 가겠다는 게 500으로 가게 되면은 500개로 나누는 게 아니죠. 10개로 나눠야지 10개로. 10개로 나누면은 눈금이 10개가 되는 거고 5개로 나누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제가 아까 500이라고 썼더니 500개로 나눠진 거잖아. 그렇죠. 엑셀에서는 이 간격이 값이 1000이라는 거고 아래 한글에서는 이 간격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거고 약간 의미하는 수가 달라요. 자, 그래서 하면 이 차트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차트는 뭐 그게 다입니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기시면은 여기 수식 입력하는 단이 있어요. 수식. 1번 문제에다가 수식을 써야 되는데 입력에 가서 수식을 입력하면 수식 대화 상자는 뜹니다만 그렇죠. 떴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돼요? V 대문자로 V는 1 나누기 대문자 C 옆에다가 이행가요? 요거 길쭉하게 내려오는 거 여기다가 밑에는 1인 T인가요? T 여기 Q인가요? 여기는 Q, D, Q Q, D, Q 이렇게 써있나요? 그럼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는 쓰시면 되고 는을 여기다 쓰셔도 되고 여기 말고 밖에다 나가서 쓰셔도 되고 여기다 쓰셔도 되고 구별은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밖에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거는 적분이잖아요. 적분. 그러니까 는은 구분을 해줘야지. 여기서부터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분수식에 1 나누기 2 그 옆에다가 분수식에 밑에는 C 여기는 Q 그리고 위첨자 눌러서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대문자 Q C분의 Q제곱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옆에다가 스페이스바 몇 번 눌러주고 넘어가면 돼요.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입력에 가서 수식에 들어가면은 요거 이에 눌러가지고 첫 번째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A고 이건 A고 이건 B고 여기는 대문자 A에 가로 열고 X-A 가로 닫고 가로 열고 X-B고 가로 닫고 DX고 이런 식으로 써 있단 말이야. 는을 여기다 쓰던 어디다 쓰든 간에 상관없는데 옆으로 빠져나왔을 때 하고 안에 있을 때 하고는 사실 의미는 달라요. 근데 뭐 빠져나오든 안 하든 뭐 그리고 는 여기 또 마이너스 분수식 쓰고 대문자 A 6 쓰고 여기는 바로 열고 B-A 해놓고 삼성이네 삼성. 요렇게 쓰는 거네요. B-의 삼성. 그래서 들어가면 되고 만약에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고쳐가지고 또 하면 되고 수식 어떻게 네? 어떤 거? 그거 다 적고 난 뒤에 어떻게 들어가? 이걸 다 쓰시고 나면은요 요거 문 열고 나가는 거 그럼 밖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같지 않다는 어떻게? 뭐를 같이? 이거 이 꼬리에서 같지 않다는 어디서? 같지 않다 이거요. 여기서 같지 않다는 여기 보시면 요런 기호들 있잖아요. 요런 기호들
여기는 아니죠? 이거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고. 여기 보면 어떻게 됐나요? 여기 있네. 얘는 키보드에 있으니까 쓰면 되고, 키보드에 없는 기호는 이제 빨리 찾아야지. 그게 여기에 있는지 저기에 있는지 그건 빨리 연습을 해서 찾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다 썼으면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4번 문제 한번 그려볼게요. 제일 먼저 직사각형 하나 그릴 거고요. 직사각형 하나 그릴 거예요. 대략 여유 공간을 좀 뒀어요. 더블 클릭을 해서 크기가 얼마? 130에 140. 색깔은 이 색깔을 잘 보셔야 되는데 전시회 이게 흰색일 테고 그 다음에 저 위에 나노코리아 산업 부분 행사에 글자가 흰색이고 도형 색깔은 빨강이고 그럼 빨간색 쓰면 안 돼요. 흰색도 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글맵시 레이저 코리아는 파랑이에요. 파랑, 빨강 왼쪽에 전시회는 흰색이라고 했으니까 흰색 쓰면 안 되고 하여튼 여기 보면 흰색, 빨강 뭐 이런 거 빼면 여기 있네 뭐 여기 이게 뭐야 탁한 황갈, 검은 군청, 보라 이런 거 남색 이런 것들은 써도 되니까 여기다가 아무거나 쓰면 되겠죠. 근데 이 도형을 칠할 때는요 그냥 여기 뭐 흐릿한 색깔이 있단 말이에요. 주변에 제일 윗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말고 여기 이런 거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얘가 이렇게 올라오는 상태에서 작업하면 위에 제목 도형을 그려야 되는데 제목 도형이 4번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안 된다고. 이걸 왼쪽에다 치우쳐 놓지 마시고 대략 중간쯤에 넣고 하세요. 중간쯤에. 그 다음에 이제 위에다가 이거 직사각형 가로 글상자를 이용해서 커서가 들어가게끔 해도 되고 직사각형을 그려가지고 오른쪽 눌러서 글자 넣기라고 있단 말이야. 오른쪽 누르면 글자 넣기라고 있거든. 그렇게 해서 커서가 들어가게 해도 되고. 자, 글자는 가운데 정렬을 할 거고요. 나노코리아 산업 부문 홍사. 그리고 이 도형의 글자 색깔은 크기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크기는 얼마? 120에 15. 크기 고정. 이때 선은 모서리가 동그랗게 되니까 반원. 치우는 거는 면색이 빨강.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돼? 글꼴도 이렇게 도둠 24포인트 흰색이래. 도둠 24포인트 흰색. 흰색이 어딨나? 다른 색에 가면 요게 흰색이지 뭐. 더블 클릭하면 면색. 그 다음에 서식에 가서 글자 모양에 가면 글꼴은 도둠 24 흰색. 흰색이 안 보이면은 색상 테마에 가서 기본색을 선택해도 왼쪽에 흰색이 있고요. 뭐 이런 거 다른 색에 가도 제일 앞에 있는 게 흰색이니까 이렇게 해서 첫 줄을 제목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빨간색 쓰면 안 되는 거야. 빨간색은 여기서 쓰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러면 여기 빨간 거 썼잖아요. 예. 그럼 요 사각이 빨간 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문제지가 뭐냐면은 잠시에. 도형의 면색은 원이든 동글뱅이든 간에 색 없음 하면 안 돼요. 투명하게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색은 서로 다르게 임의대로 차라 그랬잖아요. 색은 서로 다르게. 그러니까는 여기는 빨간색 하라고 했으니까 빨간색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다른 색깔을 쓰라고 돼 있잖아요. 서로 다른 색깔 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빨간색이 지정돼 있으니까 빨간색 써야 되고 어디는 흰색 지정되니까 흰색을 써야 되는데 그 외에는 내가 알아서 쓰는 거야. 투명한 색 써도 안 되고 흰색이나 빨간색처럼 지정된 색깔 써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 있는 색깔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이 색깔은 그냥 흐릿한 색깔 아무거나, 예를 들어서 빨간색, 노란색, 녹색 이건 시험 문제 나오지만 여기는 황갈색, 뭐 탁한 검은 군청, 보라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이런 색깔은. 그러니까 이런 색깔을 내가 쓰면 편하지. 겉테두리에다가 이렇게 하고 글자 아니면 박스 이런 거. 자, 그 다음 안에 이제 중간 도형 그릴 거예요. 이 도형을 그릴 때는 주의사항이 뭐냐면 안에다 휙 그리지 마시고요. 안에다 그려버리면 쏙 들어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얘를 걸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가 안으로 들어간 건지 겉에 올라온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안에다 무조건 그려놓고 봤더니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꺼내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대략 걸치세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보러 오거나 글맵시를 불러올 때도 겹쳐놓고 보자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급해 마음이. 그래서 많이들 틀려요. 자, 이제 얘를 기본에 가서 125에 25, 50 죄송합니다. 50. 크기 고정, 선은 둥글게, 채우는 색깔은요 그냥 이런 거 하세요. 아까 제가 이렇게 탁한 황갈 썼으니까 이번에는 검은 군청 뭐 이런 거.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그림이 도형이 위에 올라온 걸 확인했으니까 맞춰서 이렇게 밸런스 맞춰서 올려줘야지. 얘가 왼쪽 벽에 붙어도 안 되고 오른쪽 벽에 붙어도 안 되고 밸런스를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위의 간격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대략.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 넣어야 되는데 클릭하고 그림 넣으시면 안 돼요. 밖에다 클릭하고 그림, 내 문서의 ITQ, 픽처, 로고 1, 로고 1. 이때 당연히 문서에 포함을 해야 되고요. 문서에 포함을 해야 되고 글자처럼 취급이나 마우스로 크기 지정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쑥 올라온단 말이에요. 얘를 이렇게 안에다 집어넣으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겹친 걸 확인하는 거예요. 겹쳤으면 어떻게 돼 얘를? 오른쪽 눌러서 본문과의 배치. 저기 호랑나비 있잖아요. 끝에. 글 앞으로. 근데 이게 글 앞으로가 했는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글 앞으로를 분명히 했는데도 안 되면 이 그림에다 오른쪽 눌러서 맨 앞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안 될 때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럼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으면 보이고 더블 클릭을 해서 크기는 40에 30. 그래갖고 이제 이쯤에다 하나 넣어놓는 거죠.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를 클릭하면 어디로 가래요? 여기로 가래지. 문제지가 오른쪽 187페이지 보면은 국제 나노기술 심포지움이라는 글자 앞에다가 책갈피, 나노기술이라는 책갈피를 입력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소한 첫 줄 쓰고 엔터 치고 요 국제라는 글자, 국자 앞에다 놓고 책갈피를 꼭 하나 넣어주고 올라가서 작업을 하자 그랬어요. 그래야 이제 여기에서 오른쪽 눌러서 하이퍼링크라든지 하이퍼링크가 들어갔을 때 나노 기술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클릭하면 휙 글로 간단 말이에요. 얘가 이제 이따가 가운데 정렬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얘를 클릭하면 어떻게 한다? 휙 하고 글로 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되고. 이 하이퍼링크를 고치는 게 어렵다 그랬어요. 잘못 만들었을 때 다시 만들면 다른 도형 클릭해서 개체 선택하고 얘를 클릭하면 안 되고 올가미로 씌워서 그때 오른쪽 눌러서 하이퍼링크를 들어가서
그때 위치를 바꾼다든지, 연결을 안 하고 하이퍼링크를 뺀다든지, 잘못된 위치가 들어왔으면 정확한 위치로 바꿔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고쳐야만이 된다. 그래야 이제 클릭하면 착 알아서 간다. 아니면 옆에 있는 뭐를 간다든지.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제가 위치가 너무 왼쪽에 붙었어요. 이 ABC 주식회사가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회색 조도 안 했죠. 칼라 그대로 뒀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좀 오른쪽으로 더 나가야 되는데 왼쪽에 붙어 있잖아요. 못 고친다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때는 어차피 다른데 도형 클릭하고 개체 선택 후 블럭을 씌워가지고 그리고 나서 위치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그림에 가서 얘를 회색조로 바꾸는 거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치도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좀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개체 선택으로 블럭을 씌워서 블럭에 씌워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 눌러서 고치던 더블 클릭해서 바꾸던 그렇게 해서 바꿔야 된다. 2012 좀 그렇다라는 거. 그 다음 이제 레이저 코리아 한번 해볼게요. 입력에 가서 글맵시 아무거나 선택하고 여기다가 레이저 코리아 글맵시는 50에 25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모양새는 V자. 얘도 걸쳤잖아요. 그럼 글 앞으로 더블 클릭해서 얼마? 50에 25. 크기 고정. 글맵시에 와서 그림자가 있는지. 그림자 없죠? 채우는 색깔은 무슨 색깔이라고 했어요? 파랑이죠? 파랑. 선 색깔도 파랑. 채우는 색깔 파랑, 선도 파랑.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일단 얘는 된 것 같고. 자, 이제 여기. 전시회 이런 말이 있네요. 그러면 먼저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17에 13 채우기 색깔은 뭐 이런 거. 여기 있는 색깔 쓰면 되지. 뭐 이런 거는 뭐 똑같은 색깔 찾기가 어려울 테니까. 그럼 이제 원 그리고 원은 크기가 얼마? 15에 뭐야? 원이 아니네. 직사각형이네. 이게 17에 13이네요. 그렇죠? 이게 17에 13이고요. 얘는 선이 뭐다? 반원이에요. 그리고 채우는 건 흰색이고요. 이렇게 생긴 애고요. 이 뒤에 있는 애는 크기가 얼마나 거냐면 15에 10이네. 이렇게 돼 있는 도형에 이렇게. 근데 선생님 레이저 코리아가 글씨가 좀 이상한데. 아, 글꼴을 안 건드렸네, 제가요. 글맵시에 들어가면 견고딕이 아니라 도둠이죠? 어쩐지 도둠. 이제 바꾸면 좀 제대로 보이겠네. 자, 요거랑 요거가 이 전시회라는 글자가 위에 있는 그 하이퍼링크 걸린 것보다 안으로 좀 들어가 보이지 않나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여기에요. 이쪽에다 글자를 써야 되는데 이 도형에다 뭐를 넣어줘야 돼요? 예, 글자 넣어주고 가운데 정렬해주고 궁서 20포인트 궁서에 20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글상자 넣어줘서 이 글상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글상자도 크기가 대략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제일 긴 글자를 써보라 그랬죠? 첨단 세라믹 전시회 오른쪽 가운데 정렬해주고 글자는 굴림 18 굴림 18 그 다음에 18 굴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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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 그리고 테두리선은 어떻게 해라? 채우는 거는 투명 처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를 개체 선택으로 올감이 씌워가지고 아래에다가 하나 붙이고 그대로 중간에다 붙이면 밸런스가 딱 맞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제 글자를 쓰면 되지. 전, 시, 회. 응? 컨트롤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두 개를 컨트롤은 복사고요. 쉬프트는 똑바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삐뚤빼뚤 가지 말고. 예, 두 개를 누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글자는 뭐, 나노 융합 제작. 여기는 마이크로테크 월드. 자, 이제 문제는 얘죠? 이 색깔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색깔을 다 바꿔야 돼요. 있는 색깔은 다 바꿔야 돼요. 이런 거 다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어떤 거요? 글씨가 만약에 받침이 틀린다 하면 마이크로 만약에 틀리면 글자가 틀리면 글자를 고치면 되는 거고 뭐. 마이크로 테크 월드는 이게 뭐 요즘 신조어들이 많아서 이렇게 공법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빨간 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세 번째 페이지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머릿말도 넣어야 되고 밑에 쪽번호도 넣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한번 볼게요. 제일 꼭대기에 오른쪽 꼭대기에 보면 나노코리아라는 머릿말이 들어갔어요. 자, 쪽에 가서 머릿말, 꼬릿말 만들기, 머릿말 만들기. 여기다가 나노코리아라고 쓰고, 얘는 도둠의 10포인트고 오른쪽 쪽 눌러도 되죠. 도둠의 10포인트 오른쪽 쪽 그리고 머릿말 빠져나오면 되고요. 이 제목은 블록 잡아서 얘는 또 도둠의 18포인트고요. 진하게 굵게 가가가 첫 번째가 진한 거죠. 책갈피는 블럭 잡은 상태에서 입력에 가서 책갈피 넣어주면 돼요. 책갈피가 아니라 지금 덧말 넣어주는 거죠. 덧말은 창조 경제의 원동력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들어갈 때 책갈피는 아까 만들었었죠. 그렇죠? 책갈피에 가서 나노기술이라는 책갈피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13회 이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서식에 가서 문단에 있는 문단 첫 글자 장식 두 줄짜리 만들 거고요. 글꼴은 궁서, 면색은 노랑, 설정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심포지엄 엄자에다 놓고 입력에 가서 각주 동글뱅이 A라고 나오는 거 그대로 두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다가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그 사람 이상의 참석자의 질문에
네, 심포지움이라는 단어의 뜻을 설명해 놓은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 각주예요. 예, 이거를 바탕에 10포인트 했잖아요. 예. 근데 각주에 10포인트 해라고 나온 건 없던데. 없죠? 네. 절대로 없어요.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본 문제지에 보시면, 본 문제지에, 이 본 문제지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본문은 바탕 또는 3초롱 바탕을 써야 되고,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주도 바뀌거든요. 각주는 10포인트로 아니라 9포인트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바탕 또는 3초롱 바탕이니까 바탕으로 해주면 되고, 아니면 함초롱 바탕에 있으면 함초롱 바탕 그대로 쓰시면 돼요. 예. 하라고 그러면 바탕에 10포인트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10포인트 하라고 하니까 10포인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나서 여기. 이제 블럭을 잡아서 10포인트로 바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각주를 클릭하면 각주 위주 고치는 데가 어찌 고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동글뱅이 A, B, C 안 바꿔도 되겠네. 있는 그대로 쓰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동글뱅이 A라고 하는 게 나왔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첫 글자, 문단 첫 글자 당시 꾸몄고, 각주 꾸몄고, 이제 오른쪽에 그림은 4번 그림이네요. 입력에 가서 그림 4번 선택해서 넣기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 그림을 자르기를 들어가서 이렇게 잘라주면 되고요. 대략 잘라주면 되고. 이 자른 그림을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안 올라가네요. 왜 안 올라가는지 아세요? 안 올라가잖아요. 제가 모르고 각주에다 클릭해놓고 그림을 불러오라 그랬나 봐요. 그럼 얘는 각주 영역을 아니면 못 나가요. 어떻게 해? 그때는 잘라내기 해서 오려두기 해가지고 대략 놓고 붙이세요 그냥. 그럼 그림이 여기 떠요. 그래서 아까 표를 그릴 때 이 안에다 클릭해놓고 그리고 뭐를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문제가 된다고. 특히 여기 이 커서를 여기다 두고 나서 이런 글맵시를 부르거나 하게 되면 이 글자 안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제는 이 그림을 더블 클릭을 해서 크기 40에 35네요. 40에 35 크기 고정. 그리고 이 그림이 오른쪽에 들어가죠. 오른쪽에 들어가니까 그림의 왼쪽에 여백을 주라고 나왔거든요. 얘가 오른쪽 벽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즉 왼쪽에 있는 면하고 글자가 붙을 거란 말이에요. 오른쪽은 비어있는 곳에 붙어버리면 상관없는데 왼쪽은 어떻게 돼요? 여백이 없으면 글씨랑 그림이 딱 붙어서 보이니까 흉하잖아요. 그래서 2mm 띄우라고 하는 거예요. 보기 좋으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그냥 오른쪽 벽에다 갖다 붙이시면 돼요. 그럼 뭐 류, 술, 코, 학, 이, 삭, 여기가 뭐가 빠진 데가 있나? 류, 술, 코, 학. 안 맞으면 키보드로 슥슥슥 넘어가면 뒤에 붙대. 슬, 명성, 슬, 여, 구. 맞네. 키보드로 움직이면 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안 맞춰도 된다고. 근데 이게 이제 빠져가지고 이걸 맞춰야 돼. 안 맞추면 막 마음이 불안한 거야.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걸 마우스 조정하시면 힘드니까는 뭐로 해라? 키보드로 왼쪽 오른쪽 움직이면 된다. 그 다음에 한자 바꾸는 거 있나요? 연구 이런 거 있네요. 그렇죠?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여기 엔터를 딱 쳤잖아요. 이렇게 엔터를 치고 나서 이 부분은 문단 모양에 가서 예, 들여쓰기 하면 안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스페이스바를 하나, 둘. 스페이스바를 콩콩 두 번 눌러주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특히 주제 강연 이런 게 지금 빨간 줄이 나오는 걸 봐서는 한 번쯤은 검토해 보셔야 돼. 내가 띄어쓰기 잘못했나? 라고. 이렇게. 그랬더니 이상 없네요. 주제 강연, 이게 붙어 써 있는 거네. 그렇지. 그렇게 쓰시면 되고.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블럭 잡아서 무슨 글꼴? 굴림에 가서 18. 이쪽에도 블럭 잡아서 굴림에 가서 18. 해야 되겠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글자만 블럭 잡아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글자 색깔은 흰색, 음영색은 뭐? 음영색은 파랑 썼어요. 확인. 이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이 동네는 블럭 잡아서 기울어 트였네요. 그 다음에 심포지엄 프로그램만 강조점이 들어갔죠? 여기만 블럭 잡아서 글자 모양 확장 강조점을 체크 무늬로 되어 있는 거죠. 세 번째 거. 그러니까는 얘는 두 번에 걸쳐서, 즉 한 번은 기울어뜨리고 한 번은 또 그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서 자, 여기 얘는 어떻게 하죠? 제일 먼저 문단 간격을 180을 줄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눌러서 문단 번호 모양 1 괄호 가 괄호 1 괄호 가 괄호 이거네. 그렇죠? 얘를 선택하고 3조 정의. 1수준은 얼마? 20포인트. 오른쪽. 2수준 클릭해서 2수준 얼마? 30의 2수준 오른쪽. 30의 얘를 얼마? 오른쪽. 설정. 그 다음에 요 두 줄은 어떻게 하라? 수준을 내리기. 이 밑에 두 줄도 수준을 내려라. 그래야 정확히 딱딱 맞아 들어간다. 어떻게 한다고요? 글자를 쓸 때 직접 쓰시면 안 돼요. 그건 문단번호 모양 기능이 아니거든요. 문단번호 모양이라는 건 1, 2, 3, 4, 뭐 A, B, C, D 이렇게 문단에 따라서 번호가 엔터 치면 번호가 자동 부여되게끔 하라는 기술을 쓰라고 한 거예요, 문제가. 근데 선생님 여기에 예. 다 나 이런 게 여기에 똑같은 게 없을 때는 고쳐줘야 되잖아. 자, 제가 한번 문제를 내드릴게요. 일수준 20의 오른쪽 할 거고요. 2수준 30의 오른쪽 할 거. 이건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1수준 모양이 뭐냐면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얘가 1수준이에요. 얘가 1수준이고 얘가 2수준이에요. 자, 1수준 모양 이거고 2수준 모양 이거예요. 어떤 모양이 대략 아시겠어요? 1수준, 2수준?
그럼 일수준은 어떻게 찾아, 여기서는요? 자, 이거 갖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일수준 모양 차례 있어요, 없어요? 없네. 없잖아요. 이런 문양이 있냐고, 이런 게 지금. 일수준, 이수준, 일수준, 없잖아요. 이런 모양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없다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 그렇죠? 자, 제가 한번 복사해서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먼저 블록 잡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오른쪽 눌러서 문단 번호 모양,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꺾가로로 되어 있는 거, 이거 디귿자 가로, 디귿자 가로로 된 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여기서는 지금 문제가 1AB, 2AB니까 1AB, 2AB, 뭐 이것도 비슷해 보이고 하는 거예요. 뭐 이해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선택하고 사용자 정의할게요. 그 다음에 20의 오른쪽, 이거는 1수준, 2수준은 30의 오른쪽, 그렇죠? 아, 이건 상관없어요. 이건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오른쪽. 문제는 이제 1수준 모양인데, 1수준 모양이 이렇게 생겨야 돼, 이렇게. 그러면 이건 뭐냐면요, 1수준이란 말은, 이렇게 되는 게 1수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뭐다? 2수준입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꺽쇠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2수준은 꺽쇠 2라고 나오고요. 그렇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써있냐면요, 꺽쇠 1에 어떻게 나왔다? 점이 찍혔죠, 점. 번호는 1, 2, 3, 4죠? 그냥 1점, 2점, 3점, 4점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꺽쇠 1에 괄호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1괄호, 2괄호, 3괄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이거 디귿자 괄호잖아요, 디귿자 괄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디귿자, 꺽쇠 1, 디귿자 이렇게 써주면 1수준 모양이 이 디귿자 괄호 안에 1, 2, 3, 4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양쪽에 디귿자로 막아, 열고 막아.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1수준이 디귿자 1, 2, 3. 자, 이 수준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A, B, C, D죠? A, B, C, D인데 똑같이 디귿자 가로로 막는 거죠? 이 수준 가서 번호 모양은 A, B, C, D잖아요. A, B, C, D. A, B, C, D 모양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꺽쇠 2가 이 수준인데 앞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이때 요거는 수준을 낮춰야 되고 얘도 수준을 낮춰야 돼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헷갈려요? 다시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모양을 이렇게 뭐 만들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거 못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줄간격이 있었잖아. 줄간격을 미리 아까 우리 하고 들어갔죠? 네, 혹시나 막 이거 바꾸다 줄간격을 까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줄간격을 먼저 들어가자 하는 거지. 자, 이제 표를 그리다 보니까 표가 어떻게 됐어요? 막 정신사납게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표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칸이고 줄은 여러 줄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줄을 여러분이 여유있게 조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청소는 교육 이 부분도 청소는 교육 프로그램 여기서 엔터 치면 돼요.
얘를 너비를 조절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너비를 조절하면 청소년 교육 때문에 줄이 바뀌어야 되는데 힘들면 청소년 교육에서 엔터 치고 공개 강좌 다음에 엔터 치고 워크숍 다음에 엔터 치고 이렇게 엔터 치세요. 그 가운데 정렬하면 딱 되잖아. 이거 맞추기 어려워요, 솔직히.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여백을 이렇게 적당히 조절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정렬을 하는데, 그렇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얘들은 이제 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글꼴, 도둠 10포인트. 도둠 10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했고요. 셀 배경은 뭐예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을 그라데이션 들어가서 유형은 어떤 걸 하라고요? 왼쪽 대각선을 하고요. 시작색은 흰색, 끝색은 뭐 노랑. 이렇게 색깔이 들어간다는 거고, 이렇게 색깔이 들어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표의 왼쪽에 선이 없고 오른쪽에 선이 없어요. 선이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저 윗줄하고 아랫줄, 얘네들의 위아랫줄하고 이 전체 아랫줄의 두 줄이에요. 그러면 두 줄 선택하고 위아래, 그 다음에 얘를 블럭 잡아서 두 줄의 아래,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선을 그리셔야지. 그럼 이제 얘는 모양이 만들어졌고요. 여기도 중요해요. 얘가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문서는 이런 기호 다음에는 여기 쉼표 다음에 한 칸 띄우고 쉼표점에 이렇게 쉼표 다음에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기호 다음에는 여기도, 특히 이 콜론이란 기호는 좌우를 하나씩 띄우는 기호예요. 그래서 하다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띄어쓰기 안 하고 글자를 쓰면 감점 먹어요. 딱 봤는데 붙어 있는 거하고 얘하고 떨어져 있는 거는 육안으로 구별하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단위, 이런 곳에 보면 단위 해가지고 어떨 땐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가. 그럼 붙이세요. 근데 봐도 떨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띄우시는 거예요. 붙이고 띄는 거는 내가 판단하는 건데, 우리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 분명히 띄어쓰기 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띄워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옆에 요거 얘가 물결 기호인지 그냥 하이픈인지 이것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붙어 있는 건지, 간혹 문제지 보면 붙어 있기도 해요, 좌우가. 근데 우리는 명백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떨어뜨려 놔야 되고요. 네. 우리말 문서를 작성하는 기준에는 특수기호가 나오면은 뒤에는 한 칸을 띄워야 돼요, 원칙이. 그래서 이렇게 쉼표 다음에 한 칸 띄우는 거고요. 여기 하이픈 대신에 하이픈 다음에 한 칸 띄우는 거고요. 진행됩니다 다음에 점 찍었죠? 여기도 한 칸 띄워야 되는데 뒤에 글이 없으니까 안 띄워도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 마지막하고 본문의 마지막이 끝나는 과정에서는 붙였으면 안 되고 꼭 한 줄은 띄워야 되고, 이거를 주책 맞게 띄우다가 이렇게 엔터를 치다가 헷가닥 넘어가서 페이지가, 그럼 빵점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은. 올리는 거 여기서 딜리트 눌러 땡겨 올리면 되지. 그러니까 페이지로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페이지로 넘어갔으니까 여기다 놓고 앞에다 놓고
백스페이스로 올라가든 아니면 저 위에 갖다 놓고 딜리트로 땡겨 올리든 밑에 거를 땡겨 올리든 그 뭐 선생님 마음이죠 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오른쪽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궁서에 24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것 같고 장평이 들어가 있어요. 장평. 글자 모양에 들어가면은 기본 영역에 장평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장평. 110. 널찍하게 보여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난 게 아니죠. 뭐가 들어가요? 쪽번호 들어가요. 쪽번호. 쪽번호는 쪽에 가서 쪽번호 매기기. 어디? 오른쪽에. 자, 쪽번호가 숫자로 돼 있어요. 가나다로 돼 있어요. 마라고 돼 있네. 가나다라 마. 그러니까 쪽번호 번호 모양은 가나다라로 돼 있는 거야. 가나다라. ABCD인지 가나다라인지 가불병정인지 로마 숫자 1, 2, 3인지 여기는 가나다라로 돼 있는 거 같고요. 당연히 세 번째 페이지니까 다로 나오겠죠. 그대로 두시고 새 번호로 시작. 몇 번? 5번. 5번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계속 넣기를 누르면 5페이지니까 이제 마로 나오겠죠.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이 왼쪽에 보시면 기출문제 풀이라고 있어요. 123페이지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181페이지까지인가 기출문제를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세밀하게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얘를 꼭 보시고 달달달 외울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시험이라는 게 나는 원래 아래한 거를 잘 해. 선생님도 설명을 들어가라는 거죠? 아니 제 설명은 제가 지금 이 교재 무작정 따라하기라고 하는 이것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렸잖아요. 이 책에서 얘를 건너뛰고 뒤에 기출문제를 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기출문제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문제라든지 이 책 뒤에 있는 기출문제를 제가 설명드린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가셔가지고 지금 122쪽서부터 시작하는 기출문제 따라잡기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설명이 이렇게 양이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놨지 않습니까? 이 설명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 ITQ 한글 시험 볼 때 제가 ITQ 한글을 모르는 거지 아래 한글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2005년도에 이 자격증을 취득을 했을 때 아래 한글은 제법 했어요. ITQ 한글이 어떻게 나온지 모르는 것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지를 쭉 공부하면서 저도 책을 2권 사서요. 5번씩 풀어봤어요. 시험 보기 전에. 아래 한글은 사용법을 아니까는 여기는 수식을 쓰는구나. 수식 쓰고. 여기는 계산할 때 합부하는 거구나. 그럼 합부하는 걸 아니까 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합부하는 것도 잘 몰라. 그 다음에 도형 그리는 것도 헷갈려. 도형 그리는 연습도 해야 돼. 수식 입력도 해야 돼. 합계 표 안에다 합계도 계산해야 돼. 그러니까 양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습을 많이 하셔서 아래 한글 자체 기술은 잘 아셔야 된다고. 그리고 ITQ 한글이란 자격증 시험 패턴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지. 패턴 연습. 시간이 좀 줄 수 있나요? 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한다는 시간이 많이, 이게 지금 입력하고 하는 게 많이 걸린다는 얘기는, 자, 입력이 오래 걸리는 건지, 입력한 다음에 얘를 꾸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지, 그럼 연습을 해서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냉혹한 현실에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애기들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시험장에 가서 애기들 하는 거 보셨을 거 아니야. 따라락 막 콩봉 소리 나잖아요. 걔네들이 우리보다 타자는 빨라요. 분명히 빠릅니다. 그럼 엑셀에는 함수 기능이나 이렇게 잘했을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지만 한글 계산 힘들어. 타자도 느려. 그러면 어떻게 돼? 애들보다 못하는 거야. 그건 방법이 없어요.
아래 한글 이 문제를 푸는데 영어 입력하는데 하루 종일 걸린다든지 그러니까 몇 줄은 없잖아. 이게 몇 줄 없잖아요. 이거 입력 안 하면 반만 입력하면 안 됩니까? 그럼 0점이에요. 얘는 다 입력을 해놓고 나야 점수를 줘요. 다른 거는 조금만 하두고 말다 하면 그것만 점수를 주는데 1번 문제만큼 반드시 다 입력을 해놓고 나야 그걸 갖고 처리해야 점수를 주는 거예요. 아니요. 오타라는 거는 감점을 해주는데 그냥 앞에 있는 인터내셔널 나노테크 요것만 딱 쓰고 나노코리아 심포지엄 요거 딱 달랑 써놓고 요거로 연습을 했단 말이야. 0점 처리한다고. 아, 오타 나올 수도 있잖아. 안 쓰는 거 그럼 그것만 딱 치면 영어하고 이걸 썼잖아요. 네. 썼으니까 글자는 썼잖아. 글자를 쓰고 꾸미는 걸 못한 거잖아요. 그럼 반은 주는 거야. 얘가 40점 문제라면 입력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편집하는 것보다는 반은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입력도 안 해. 다른 거는 자 보세요. 이 글자를 입력을 안 했어. 입력을 안 했으면 못 꾸몄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요 부분은 이제 점수가 없는 거고 얘를 했는데 문단 첫 글자 장식을 못 했어. 글자는 썼잖아. 문단 첫 글자 장식 못 했으니까 그 부분 감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요거만큼은 반드시 다 입력을 해놓고 해야 점수가 들어간다. 이거는 예외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타자가 난 느리고 시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없고 초조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방법은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야. 시험을 안 보던 아니면 더 열심히 해서 시험을 봐서 좋은 성적 나오게끔 훈련을 하던 그거지 뭐. 밑에 전시회들이 픽션이에요. 어느 거예요? 이거? 아니요, 우리 나노 이거요? 표 밑에 표 밑에 마? 전시회 단어 부분 이거는 치는 거예요. 어디는 표 입력 안 하는 게 뭐 어딘 거 어느 거? 이거? 이거는 그냥 표 다음에 엔터 쳐가지고 빼기 눌렀다 하나 띄고 글자 쓰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연습을 이 앞부분에 기초 연습 지금 안 돼 있죠. 그 다음에 중간에 기초 문제 따라하기 이것도 아직 연습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오로지 지금 요 상황 하나하나에 급급한 거예요, 마음이. 앞부분을 다 공부를 하셔야 돼. 전반적인 개념을 아직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 또 이어서 해볼게요. 머니 얘들 블럭 잡아서 F6번 스타일 새로 만들고 영어로 머니 그 다음에 문단 모양은 왼쪽 여백을 15 아래 여백을 10 글자 모양에서는 장평 105에 자가는 -5 우리말일 때는 궁서 영문일 때는 굴림 설정 추가 자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대요. 머리라고 그럼 얘를 머리를 이제 설정해주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표도 사실은요 사실 표가 좀 이렇게 끝에까지 이렇게 와 있잖아요. 끝에까지 자 블럭 잡아서 가운데 정렬하고 숫자만 오른쪽 정렬하면 되고 그리고 끄트머리 여기는 합계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합계는 표 작업에 들어가면 예, 계산식 블럭 합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여기는 뭐다? C나 L 눌러서 대각선에다 선을 그리면 되죠. 이거 누르면 선이 그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도둠이란 글꼴로 되어 있죠. 예, 아까는 본래는 뭐였어요? 바탕이었는데
이거를 도둠으로 바꾸래요. 그래서 도둠으로 바꾼 거고요. 10포인트고요. 마찬가지로 얘는 노란색이네요. 여기 노랑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 모양은 두 줄짜리로 겉에다 두 줄이 들어있죠. 이렇게 두 줄이. 여기도 두 줄이죠. 여기도 두 줄이죠. 네, 그래서 두 줄로 선택하고 바깥쪽. 이쪽도 블록 잡아서 두 줄로. 제가 지금 왼손은 키보드 누르고 오른손 마우스 누르고 있어요. 오른손 가지고 마우스로 블록 잡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L 뭐 C 누르고 다시 오른손으로 뭐 하면 왼손은 싱겁잖아요. 오른손 왼손이 오른손으로 제가 블럭을 딱 잡는 순간 왼손은 L자나 C자를 누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 얘 블럭 잡고 나서 한참 있다가 뭐 눌러야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들보다 시간이 더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다음에 뭐를 해야 될지를 미리 머릿속에다 기억이 돼서 기계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거죠.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다 만들었으니까 입력에 가서 캡션을 넣어야죠. 위에다가. 요 부분은 지우고 기간별 정기예금 저축 현황 단위가 1000억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얘를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쪽에다 정렬시키고 얘도 글꼴은 도둠이죠? 얘도 글꼴은 도둠이에요. 그럼 이제 표 작업은 끝난 거죠. 얘가 100점인데 표 하면은 몇 점? 50점. 표 속에 있는 걸 가지고 차트 만들면 50점. 이렇게. 자, 그런데 아무래도 입력이 많잖아요. 얘가 입력이 많잖아요. 차트야 그냥 블럭 잡아서 클릭하면 뭐가 되겠지만 얘는 입력하는 게 양이 많으니까 얘를 점수를 더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얘가 몇 점이다 이거는 공개를 안 해놔서 몰라요. 빨리 입력하는 게 관건이야. 자, 이때 입력에 가서 차트 만들고요. 자,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는 거하고 밖에서 클릭하는 거하고 달라요. 자, 보세요. 얘를 클릭한 거하고 얘를 더블 클릭하고 달라요. 클릭을 하면 이런 말이 보이는데 더블 클릭하면 그거마저 사라져요. 클릭을 했다라는 거는 도형을 선택한 거야. 그리고 오른쪽 눌러서 개체 속성에 가면 글자처럼 취급하면 얘가 밑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어떻게 해도 된다 그랬어요. 제가 얘를 끌어다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얘를 이렇게 내려놓으면 안 되나? 표 밖으로만 안 나가면 돼. 문서 밖으로만 안 나가면 돼요. 이렇게 떨어뜨려도 돼요. 근데 내가 보기 싫어, 내가. 그러니까 설명을 이만큼 맞춰준단 말이야. 그리고 너비도 이렇게 맞춰주면 돼. 그럼 대략 이렇게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오른쪽 눌러서 마법사로 들어가면 단계 물어보잖아요. 얘 묻고 다음. 행이에요? 열이에요? 행이죠? 행 단위로 돼 있잖아. 행으로. 문제지 보고 하시면 되잖아. 얘가 열인지 행인지. 다음 제목은 기간별 정기예금 저축 현황. 갑에는 뭐가 들어있죠? 갑축에 왼쪽 숫자 쪽에 가로 열고 단위 한 칸 띄고 1000억 한 칸 띄고 원. 이때 콜론과 콜론 사이에 빈칸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 글자. 이 글자를 더블 클릭을 해서 얘를 가로 쓰게 해주면 가로 나타나겠지.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블 클릭을 해서 고치는 대로 고치면 되고, 특히 얘는 테두리 선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블 클릭을 해서 글꼴도 바꿔야 되지만 얘도 테두리 선이 하나는 들어가야 되거든. 이렇게. 이거는 지시사항에 특별히 어떻게 해라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결과 문제지를 보고
그렇게 꾸며라 이거지. 여기 테두리선이 들어가 있으니까 테두리선을 쓰는 거고, 얘도 가로쓰기처럼 보이니까 가로쓰기를 하는 거고, 그런 거는 명확하게 가로쓰기로 하세요. 뭐 이런 말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줘야 될 문제고. 자, 그 다음 수식에 가볼게요. 수식 문제는요. 어머나, 예, 축 멈췄습니다. 자,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하던 거 있을 거란 말이야. 아까 하던 거 있어요. 그렇죠. 요거는 선은 깨진 건, 그렇죠? 아까 요건 했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속을 새겠네요. 자, 이 3번 문제 1번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띄어쓰기 안 하고 1 써도 돼요. 여기는 이렇게 띄어쓰기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관없어요. 이렇게 줄이 떨어져도 상관없고 칸이 벌어져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보시면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다음에 한 칸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수식이 보이죠? 그럼 대략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델타 기호 있잖아. 삼각형 기호. 우리 어떻게 했어요? 네, 잘못. 왜 실수를 하지? 자, 여기 와서 델타 기호 있었잖아요. 요거 대문자, 그리스 대문자 요거 있었잖아요. 요거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아까 이런 기호 찾았었죠. 아까 요거 찾았었잖아요. 요거. 여기는 A고 여기는 B고 여기는 X, F 가로 열고 X 가로 닫고 DX는 뭐 이렇게 나왔잖아. 이게 옆으로 삐져나가서 하던 여기서 하던 모르죠. 본래는 뭐 이렇게 해야 돼요? 밖으로 나가야 됩니까? 안에다 해야 됩니까? 상관없어요. 딱 봐서 비슷하고 되면 되지 뭐. 그거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수식을 쓰셔가지고 여러분 고치시면 되고요. 잘못해서 더블 클릭을 해서 고치면 되고 잘못했으면 이제 도형이 문제인데 도형을 하기 전에 이 문제죠. 여기. 이 부분을 잠깐만 도두. 자, 이 부분에 앞에 가서 뭐를 해야 돼요? 잠깐만, 제가 뭐를 잘못 건드렸나요? 바탕이죠, 바탕. 이 부분이 바탕이 안 들어갔네. 원래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글꼴이. 자, 요 앞에다 놓고 우리 뭐를 해야 돼요? 입력에 가서 책갈피를 넣어주고, 책의 이름이 저축이야, 저축. 저축이라는 책갈피를 넣어줘야 이쪽 4번 도형 그릴 때 뭐 클릭하면 글로 갈 거 아닙니까? 그건 해주셔야죠. 자, 먼저 도형 직사각형 하나 그리고요. 직사각형 크기는 얼마누? 130에 140. 크기 고정. 채우기 색깔은 뭐 이런 색깔. 저는 이런 색깔 잘 써요. 그리고 저 위에 또 글자를 쓰는 도형이니까 이걸 써도 되고요. 이 직사각형을 그려가지고 여기다가 오른쪽 눌러서 글자 넣기 하셔도 돼. 그게 일반 글상자 쓴 거랑 똑같은 거니까. 자, 합리적인 경제생활 태도. 그리고 이 도형의 크기는 120에 15. 크기 고정, 채우기는 파랑. 선은 둥글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글자는 가운데 정렬을 해야 되고요. 흰색, 글자 색깔은 흰색. 그리고 굴림 24. 굴림 24. 딱 맞아 들어갔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림 불러올게요. 그림. ITQ 폴더에 있는 로고 1. 로고 1번 가져와서 글 앞으로
그걸 앞으로 올려놓으면 되고요. 크기는 40에 30이고요. 그림은 회색조인가요? 회색조. 자, 요렇게 대략 놨고요. 자, 그 다음 직사각형을 그려서 여기다가 60에 40이네요. 60에 40. 크기 고정, 선은 반원. 채우기 색깔은 그냥 대략. 근데 그거 ABC 그거 만약에 안 들어가면은 그냥 맨 앞으로 그거 다시 눌러도 돼요. 어떤 걸 한다고요? 그거요. ABC 주식회사가 예. 그게 만약에 그 이렇게 잘 안 들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아까 이 안에다가 네, 말씀하셨는데요. 그 그냥 맨 앞으로 이렇게 해갖고 잘못해서 표가 이렇게 잘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면 얘를 지우시고 밖에 일단 나가서 그림을 가져오시면 정확해요.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밖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호랑나비 중에 그걸 앞으로 탁 누르는 순간 올라오고요. 만약에 안 올라오면은 얘를 맨 앞으로 하면 올라와요. 예. 그렇게 해서 크기는 여기서 지정하는 대로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 이 도형은 지금 대략 이 도형하고 위아래 간격을 맞춰서 하시면 되고, 여기다 저축 가이드라는, 자, 입력에 가서 글맵시를 직접 쓰지 말고 밖에다 선택하고 글맵시를 쓰셔야 돼요. 여기다 선택하고 하면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자, 글맵시 눌러서 아무거나 선택하고 저축 가이드, 모양은 V자 모양, 글꼴은 궁서, 색깔은 더블 클릭을 해서 채우기 빨강, 선색은 없으면 해도 되고, 선 색깔도 빨강으로 하면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글맵시에 가면 그림자를 없애고, 크기는 지정되어 있는 거니까 50에 30 크기 고정하고 빠져나오면, 얘도 마찬가지로 호랑나비 중에 글 앞으로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있잖아요. 큰 소형 안에는 정갈이 왔는데 그 자기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잘못 선택해서 만든 거예요. 얘가 이 안에 안 들어가는 거는 모르고 얘를 선택하고 작업하면 여기 제대로 안 들어가고 그래요. 그렇게 만약에 안 들어간 애는요, 다시 그리려면 귀찮잖아요? 그때는 보세요.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자, 얘 있잖아요, 얘 이거. 안 들어가요. 절대로 안 들어가요. 왜? 얘는 이 도형 안에다가 놓고 명령을 걸었기 때문에 얘 절대로 안 들어가요. 그러면 얘를 잘라내게 하세요. 오려두기 아시잖아요. 컨트롤 X. 그 밖에다 붙이세요. 붙이고 나서 붙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갖다 붙이면 붙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글상자 같은 게 생겨버리면 글상자 속성을 없애주면 이제 엔터 커서 들어가는 게 사라지는데, 여기도 글자를 놓고 나서 만약에 이 저축가이들 여기다 작업해 버리면 이 안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딴 데 못 들어가고. 그래서 반드시 밖에다 놓고 하시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뭐를 누르면 얘를, 저축가이드 누르면 어디로 가라고요? 밑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선택하고 하이퍼링크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퍼링크 같은 겁니다. 보시기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있는 거 누르라고 한 거고, 그때 저축. 그러니까 저축이라는 책갈피가 먼저 만들어졌어야죠. 이렇게. 이제 클릭하면 별로 슉 하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1, 2, 3 도형 그리는 거 여러분 하실 줄 아시겠죠? 도형을 그릴 때는 도형을 3개를 그려놓고 밖에서 올가미 씌워놓고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내리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위에서 중간에서 아래가 아니라 위치 위에서 아래로 복사를 해놓고 중간으로 맞춰놔야 밸런스가 맞는다라는 거. 자, 이거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간격 맞추려면 어려우니까 얘를 복사할 때는
여기다 먼저 복사하시고, 그리고 밸런스를 맞출 수 있게끔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욕심낸다고 얘를 여기다 복사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니까는 간격이 안 맞는 거야. 간격이 안 맞으면 또 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위에 거를 올가미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얘를 이렇게 밑에다 하나 복제하고, 그리고 얘를 중간에다 맞추면 밸런스 맞추기가 딱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 하이브리드를 가이드가 아닌 MC에만 하이퍼링크를 빼라고? 하이퍼링크 잘못 지정했을 때 아까 제가 설명을 다 드렸었는데, 이 하이퍼링크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제거한다고 바꾸려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다른 돈을 클릭하고 개체를 선택해서 올가미를 씌워야 되고, 씌운 상태에서 하이퍼링크에 가서 하이퍼링크 연결 안 하면 바꿔놓고, 그리고 다시 여기다 놓고 하이퍼링크를 넣어줘요. 얘를 클릭해갖고는 하이퍼링크를 못 고친다 그랬어요. 2010은 밖에서 올가미 씌운 상태에서 작업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줄간격을 어디 갔어? 여기서 줄간격을 바꾸면 되죠. 180 정도로 바꾸고, 문단 번호 모양에 들어갔을 때 1점, 가점, 나점 이런 건 있어요. 이런 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 9번 문제인가? 9번 문제에 어떻게 되나 볼까요? 9번 문제 보세요. 219페이지. 219페이지에 보면은 가점, 동글뱅이, 가점, 나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없잖아요. 아, 이거는 비슷한 건 있어 보이는데 이건 가점이 아니라 가로잖아. 그러면 얘를 선택하든 저거를 선택하든 고치면 된다 그랬잖아요. 자, 얘를 선택하고 고쳐볼게요. 아무거나 선택하고 고쳐볼게요. 사용자 정의로 가서, 자, 꺽쇠 1점이잖아. 가점, 나점이니까. 얘는 꺽쇠 1 가로니까는 가로, 나 가로야. 여기에서 1, 2, 3이 아니라 가나다를 선택하면 가로, 나 가로란 말이야. 근데 가점, 나점 하려니까 가로를 지우고 점 찍으면 가점, 나점이 되고. 그리고 이 여백은 20의 오른쪽을 해주면 되는 거고. 자, 이 수준은 동글뱅이 가점, 동글뱅이 나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준은 점이니까 꺽쇠 2점을 써야 되고. 그리고 번호 모양은 뭐예요? 동글뱅이 가나다라 이걸 써주면, 그리고 30에다 맞춰놓고 오른쪽을 지정해주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얘들만 수준을 내려주면은 가점 동글뱅이 나점 동글뱅이 가점 나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유형이 한동안 안 나오다가요, 최근에 이렇게 아까 보셨던 분단번호 모양에 있는 기본 샘플들 있잖아요. 얘가 아닌 다른 애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요즘. 그러니까 꺽쇠 1, 이게 1수준이고, 꺽쇠 2가 2수준이고, 점이냐, 가로냐 하는 거는 거기다 꾸미시면 되고, 번호가 1, 2, 3인지 가나다란지 ABCD인지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얘네들도 여러분이 맞춰서 이렇게 넣어 주시면 예, 뭐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특히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여기에서 모르고 엔터가 많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글자를 크게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크게 하다 보면 잘못해서 엔터 표시가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름 빵점 되는 거라 그랬어요. 글자가 내려가던 엔터 표시가 내려가던 페이지가 4페이지가 돼버리면 얘는 0점 처리가 되니까 요 마지막 글자 다음에는 엔터를 가급적이면 안 쳐줘도 되고, 하나는 남겨주셔도 되는데 엔터를
그래서 이거를 보기에 가서 꼭 문단보를 보세요라고 하는 거야. 문단보를 안 보면 줄이 어디까지 내려간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런 거는 이 책에서 설명을 안 해요. 그런 거는 잘 메모하셔갖고 뼈와 뭐 살이 되는 건 아니더라도 하나의 팁들이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면 돼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인쇄지 나눠드린 거 있었잖아요. 인쇄지 나눠준 거. 그걸 갖고 연습을 할 거예요. 인쇄물 못 받으신 분 없죠? 인쇄물 분실해 갖고 오시면은 더 이상은 인쇄물이 없으니까는 짝꿍 거 복사해서 인쇄를 하셔야 돼, 작업하셔야 되니까는 집에 가서 연습을 해서 가져오세요. 다음 시간에 와서 입력을 하고 꾸미고 작업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원래는 두 문제니까 우리 수업 3시간 동안에 두 문제 충분히 하죠. 한 문제당 1시간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그렇지. 오셔서 하셔도 되고 미리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여기 오셔서 또 한 번 하셔도 되고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